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35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이제 2016 K리그 클래식도 그 FA컵 명승부 보셨죠, 두 분? 그걸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과연 이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계약 선수 명단도 이미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3부에서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선수는 사심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의 중학교 후배 김신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과천이 낳은 양대 인물 김신욱 신하영. 네. 국가대표죠. 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이적설은 중국 리그가 있죠. 구체적으로 오퍼가 아시아팀 내에서는 꽤 많이 왔다라는 기사를 저는 봤거든요. 아시아 팀들이 기본적으로 전북의 욕심을 많이 내죠. 아시아 팀이라고 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겠습니다만 최강희 감독이라든가 이재성 선수 또 중국 썰이 많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패키지처럼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강희 감독이 중국의 어느 팀의 지휘봉을 잡으면 이재성 선수도 패키지 딜처럼 가는 뭔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강희 감독이 이제 앞으로의 또 전북의 새로운 또 10년을 위해서 이제 전북에 지금 잔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눈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하진 않았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본인도 이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이 얘기해서 자기는 사실 유럽이 가고 싶은 거지 아시아 다른 클럽에 갈 생각은 없다라고 한 2년 전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 진짜 빨리 하잖아요. 네. 자기는 저는 뭐 아시아에 갈 생각은 없고 맞습니다. 유럽에 지금 계속 유럽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누나 때문에. 나는 유럽 팀이 목표야. 기본적으로 전북을 나가면은 유럽이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죠. 지금 맞아요. 그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제의도 몇 군데에서 들어왔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전북에 있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김신욱 선수가 일단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죠. 나이가 이제 28살이잖아요. 군 문제는 다 이제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이제는 좀 현실적인 타협을 좀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여전히 이제 큰 무대에 가서 그래도 좀 뭔가 해보고 하려는 어떤 도전적인 어떤 자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삽니다. 근데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무대에 나가도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스트라이커로서?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신욱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준 것 그리고 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또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김신욱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보면은 지금 신하영 아나운서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피지컬로도 유럽에 가면 밀리지 않고 뭔가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그 대신 아시아 클럽 대항전 같은 데서 통했던 그만큼이 통하겠느냐라고 또 한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거는 조금 또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제 생각에는 김신욱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도 있고 게다가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스트라이커로서 만약에 유럽 무대 같은 데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김신욱 선수는 정말로 김신욱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 김신욱 선수에게 많은 경기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팀으로 가야지 만약에 뭐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5분 남기고 예를 들어 뭐 조커 정도로 뭐 뜨문뜨문 나온다든지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된다면은 김신욱 선수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팀을 잘 찾아갈 경우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 뭔가 좀 더 기용될 수 있는 폭이 넓은 반면에 김신욱 선수는 정말 주전 스트라이커를 해야 되고 설사 주전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서 팀에서 그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 시간이 굉장히 뭐 짧아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그렇게 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김신욱 같은 선수를 원하는 팀들의 유형들이 선굵은 축구를 하는 이제 팀 이런 팀들이 원하고 결국은 그 팀들이 대부분이 이제 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중하위권 팀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북에서도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중국에서 뭐 옌벤이나 이런데 이제 선수도 바꿔야 되니까 김신욱 같은 선수 지금 거액의 오퍼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유럽에 그런 팀들 오퍼가 오는 만약에 혹시 관심을 돈다고 해도 일단은 연봉이나 이런 차이가 상당히 크죠. 유럽이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나이도 28살이고 과연 여기서 내가 그런 것을 포기하고 나가서 도전을 해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국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마인드 자체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 팬들이 바라는 건 사실 중국 리그나 뭐 이런 데 중동 리그 가서 많이 성장해서 대표팀에 도움도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아시아 무대에 있다가 기량이 발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발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대표팀에 기여가 되는 것을 팬들은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김신욱 선수 그렇고 뭐 이재성 선수 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스트라이커 뭐 넘버원 스트라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 3 안에 드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팀인가는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투펀치 예전에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아스날 갔을 때 사실 저와 장지현 위원의 이 원투펀치에서는 아주 희망적이진 않다. 약간의 좀 저희는 회의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스날이 갖고 있던 뭐 1번, 2번, 3번 뭐 이 스트라이커들의 그 당시 진용 자체에서 봤을 때 박주영 선수가 과연 순번상 좋은 위치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사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꼭 어디를 나가서 뭐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갈 때는 특히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출전 시간을 상당 부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팀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일단 무턱대고 나가기만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유럽에 그냥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축구 선수는 뛰어야죠. 규칙적으로 그것이 설사 뭐 교체 멤버라 하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뛰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이적을 해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지금 이적을 해야 된다라고 잡아서 자꾸 먼저 움직이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저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뭐 이동국 선수가 갑자기 그렇게 막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이적하자. 그래서 미들스브로 갔어요. 스탠바이가 안 된 상황에서 갔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몸 상태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가서 갑자기 뛰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온 케이스고 특히 미드필더 같은 위치는 이재성 같은 위치. 과거에 뭐 김두현 선수나 웨스트브로미치 갔었고 뭐 김보경 선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유럽의 뭐 분데스리가도 그렇고 뭐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잘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은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가면 네. 가서 조금만 실패하면 바로 밀립니다. 그 미드필더 경쟁이. 위치는요.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막 가가지고 어쨌든 입단을 시키는 목적으로 가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지금 이재성 선수는 유럽에 있는 구단에 있는 스카우터들을 다 보고 있어요. 뭐 클럽 월드컵도 볼 거고 또 K리그 전반기 운영을 하는 뭐 한다. 전북에 그냥 남아서 뛰어도 볼 겁니다. 이재성 선수 정도의 현재 지금 나이와 기량이라면 이 시기에 이적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자꾸 밀지 말고 요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가도 된다고 봐요. 저는. 내년에 최종 예선도 있고 또 전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재성 선수가 일단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먼저 오퍼가 올 거다. 물론 그 전에 중국에 있는 몇몇 클럽들이 거액을 지르긴 할 겁니다. 네, 이미 뭐 질렀다 그러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수가 알아서 판단할 네. 문제지만 너무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서 막 지금 뭔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있어요. 저는 이재성 선수가 지금 진출을 한다면 역시 가장 나은 곳은 저는 분데스리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EPL은 여러 가지 좀 난점들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고도 볼 수가 있는 데다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뭔가 단번에 뭔가 이 클럽의 위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EPL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EPL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시아 선수들에게 가장
기회도 적절히 많이 주면서 아시아 선수들의 값어치를 그래도 전통적으로 좀 알아줬던 곳은 역시 분데스리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성 선수가 팀만 잘 선택하면 지금 당장 가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팀들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우리 선수들의 이적에서 보셨다시피 역시 우리 선수들은 여름에 최대한 좀 일찍 합류해서 훈련도 같이 하고 뭔가 프리시즌을 같이 보낸 다음에 본격 시즌에 돌입하는 것이 사실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면,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뭔가 딜이 잘 돼서 유럽 무대 어디를 간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반 시즌 정도 다시 전북에게 임대를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여름에 유럽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합류하는 방향으로 그런 어떤 종류의 딜이 된다면, 될 수만 있다면은 저는 분데스리가 같은 팀에 뭔가 딜이 되는 것도 이재성 선수에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이재성 선수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가장 한국 국내에 있는 선수 중에 핫한 선수입니다. 네. 외국에 외국에 있는 선수 에이전트들도 알고 또 군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 있어요. 그 관계자들이 먼저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일부러 세일즈를 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 말씀. 그냥 지금 스탠바이만 잘해놓고 있으면 이재성 선수는 좋은 조건의 오퍼들이 올 것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먼저 협상을 해서 좋은 조건을 받아내고 좋은 클럽을 가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재성 선수는 여유 있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탠바이를 잘 해놔라.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지금 컨디션, 몸 상태, 지금 뭐 휴지기 동안에 또 운동 꾸준히 다른 선수하고 다르게 어디든 지금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보다도 그런 부분은 준비를 좀 잘해놓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유럽 무대 같은 경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기성용 선수가 이제 중국하고 연관지어지는 기사들을 봤어요. 이건 뭐죠? 사실 유럽에 의해서 주전으로 뛰어도요. 중국 리그에서 받는 돈, 뭐 좀 속된 말로 택도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알렉스 테세이라 선수, 헐크 선수 이런 선수도 라베치 선수 이런 선수도 다 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성용 선수라고 뭐 중국이 접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거액 선수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이제 거액의 어떤 이적 조건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선수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팬들이 좀 걱정하는 건 그로 인해 혹시 뭐 대표팀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와서 기성용 선수의 또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엄청나니까. 역시나. 그래서 이왕이면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팬의 심정에선 팬의 아니 그런데 진짜 뭐 호날두, 메시 선수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면은 장지현 의원이 기성용 선수에게 그 돈을 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한 2억 정도 주면 그냥 가도 돼요. 그리고 또 중국 리그 같은 경우엔 공식적으로 뭐 연봉이라든지 이적료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또 혜택이 많다고 들어서 비단 중국뿐만 아니고 중동도 그렇고요.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이 이제 그런 느낌 같아요. 사실 선수의 실제 가치에 비해서 중동이나 중국 팀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아니, 그래야만이 또 유럽 리거들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유럽에서 주는 것보다 이만큼 더 줘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 유럽에서 뛰는 리거들이 이동을 하겠죠. 저는 그 석현준 선수 같은 선수 좀 높게 봐요. 사실 이른바 맨 땅에 헤딩. 맨 땅에서 유럽 가서 혼자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그 돈도 많이 못 받거든요. 제가 분명 압니다. 그러면서 다 일일이 찾아서 어떻게 보면 꽃길을 놔두고 그 험한 길 본인이 목표를 향해서 갔거든요. 저는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팬들이 더 평가를 해주는 문화가 있으면 우리 선수들도 저도 사실은 뭐 바람 자체는 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이 선수가 예를 들어 정말 은퇴 단계에 거의 돌입했다. 예를 그런 들어서 경우는 뭐 30대 이미 초반이 넘어서고 뭐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그런 경우라면은 얼마든지 좋은데 여전히 그래도 최고의 레벨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혹은 더 발전 가능성까지 여전히 남아 있고 뭔가 이런 연령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순수한 그냥 바라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원하는 것은 아니죠.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모든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프로 선수의 또 선택을 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그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바람은 하지만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또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뭐 여기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나쁘다 옳다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잣대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저 팬의 바람은 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K리그가 끝난 시점에서 그리고 유럽 무대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몇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저희의 이야기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럼요. 것처럼 네. 뭐 전혀 가치 판단을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짚어본 거니까요. 저희도 정말 순수한 팬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35회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준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또 사과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시는 거예요?